이번 주 우리 농업계 정말 여러 곳에서 충돌이 거셉니다. 정부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고요. 논밭에서 벌어지는 기후와의 싸움부터 거대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까지. 한국 농업의 미래를 둘러싼 이 주요 쟁점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현장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농민들의 일상과 어떤 지점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좀 긍정적인 소식부터 시작해볼게요. 정부가 2026년도부터 적용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꽤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 오이나 깻잎 같은 작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이게 중요하죠. 요즘 너무 더우니까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강화됐습니다. 보험료 매기는 방식도 훨씬 촘촘하게 나눠서 농가 부담은 좀 줄여주고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환영받는 건 아니겠죠? 특히 정부가 생각하는 공급관리 목표랑 기후변화라는 농촌의 현실이 딱 부딪히면서 이 직불금 문제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바로 이 백태라는 게 있습니다. 논에서 키우는 콩인데요. 정부 입장은 간단해요. 지금 콩이 너무 많다. 6만 톤이나 남아돈다. 그러니까 직불금에 상한선을 둬서 생산량을 좀 조절해야겠다. 딱 이겁니다. 하지만 농민들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작년에 그 난리를 겪으면서 기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은 건데 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냐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그나마 심을 수 있었던 게 이 콩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정부는 위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큰 그림을 보고 정책을 내놓는데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당장 예측도 안 되는 날씨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둘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콩 문제만은 아닙니다. 쌀 농가 쪽에서도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농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는 결국엔 뭐냐? 자기들 정책에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수기로 쓰고 있다는 거죠. 아주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는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계에서 가장 힘이 센 곳이죠. 바로 농협. 이 농협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네, 농협. 다들 아시겠지만 농민들한테는 은행이기도 하고 비료나 농기계를 파는 곳이기도 하고 또 농산물을 팔아주는 곳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농촌 경제의 거의 모든 걸 쥐고 있는 엄청난 조직입니다. 바로 이 농협을 개혁하겠다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민간 전문가랑 정부 관계자가 같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농민단체나 노동조합 쪽에서는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개혁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지금 강호동 회장, 이 사람부터 물러나야 한다. 이거예요. 회장 사퇴 없이는 어떤 개혁도 시작할 수 없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럼 이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핵심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장을 조합장들끼리만 뽑지 말고 전체 조합원들이 직접 뽑게 해달라. 공정한 선거죠. 둘째, 회장 눈치 안 보는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 자기 사람 씹는 거 그만하고 투명하게 임원을 뽑아라. 딱 이겁니다.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런 농업계 내부의 문제들은요, 결국 더 큰 정치 무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장 밖, 국내외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쪽에서는 꽤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과 관련된 재판이었는데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은 게 불법 정치자금이냐 아니냐. 근데 법원은 혐의가 없다고 본 거죠.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증언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한 말을 과장도 심하고 좀 망상적인 사람이라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결정이 앞으로 다른 비슷한 재판들에도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엔 밖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좀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먼 나라 얘기 같아도 결국 우리나라 무역이나 외교, 당연히 농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일본에서 집권당이 선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뭘 확보했냐? 바로 개헌선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한 평화원법 구조를 이제 뜯어 고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타이밍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걸 두고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책 문제, 또 농협 내부의 권력 다툼, 그리고 국제 정치까지 정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조각들을 다 모아보면 이번 주 우리가 봐야 할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 주 소식들을 하나로 꿰뚫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충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라는 현실과 정부의 정책이 충돌하고 있고요. 또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는 기득권과 개혁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죠. 여기에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쏟아지는 정책, 복잡한 정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